안녕하세요. 부산한국경찰학원에서 육상경찰하고 해상경찰, 해양경찰 면접을 지도하고 있는 이노겸입니다. 이 사진이 우리 학원의 전경입니다. 한국경찰학원, 한국고시학원. 자, 이번 시간에는 고위공직자 성범죄 예방 대책 과연 있을까요? 이런 주제 한번 다뤄볼까 하는데, 만 이런 주제가 질문이 나온다면 깝깝할 것 같아요. 고위공직자 성범죄 예방 대책, 이거 성범죄 예방 교육 강화하는 것 외에 별다른 대책이 사실은 없어 보입니다. 과연 어떤 대책이 있을까요? 적절한 대책이 있을까요? 어려운 주제로 보입니다. 일단 고위공직자 성범죄 등의 범위, 제가 등이라고 쓴 이유가 있습니다. 등의 범위 한번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먼저 성범죄라는 것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행위이기 때문에 성폭행과 성추행을 얘기합니다. 사회에서는 성폭행, 성추행을 표현하지만 법률적으로는 강간, 유사강간, 중강간 등이 성폭행이고, 강제추행이나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은 보통 성추행으로 표현을 합니다. 형사처벌 대상이죠. 그런데 성범죄는 아니지만 매우 나쁜 행위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희롱입니다. 이 성희롱은 징계처분이나 가태료 처분의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성희롱은 직장 내에서 상사나 동료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어떤 성적인 수치심을 주는 행위 또는 언행, 이런 것들을 성희롱으로 부르는데, 성희롱은 형사처벌의 대상이 아니고 징계처분의 대상이고, 만일에 사장이 부하 직원에 대해서 성희롱을 했다면 사장에 대해서는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의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성희롱도 성범죄로 생각하고 있는데, 사회에서는 그렇게 말할 수 있을지 몰라도 법률적으로는 성범죄는 아니고 매우 나쁜, 비난받아야 될 행위다, 징계의 대상이 되는 행위다, 이렇게 확실히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고위공직자 성범죄 사례를 한번 살펴볼까요? 여러분 익히 아시겠지만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안희정 충남지사 사건은 2018년도에 수행비서 7급 김지은 씨가 당시 안희정 충남지사한테 8개월에 걸쳐서 성폭행,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면서 발생한 사건인데, 2019년 9월 글자 잘못되네. 대법원에서 3년 6개월형이 확정돼서 현재 수감 중입니다. 대법원에서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5건입니다. 피감독자 간음 4건인데, 이거는 업무상 자기 감독을 받는 부하 직원을 합의 비슷하게 해서 관계한 게 피감독자 간음입니다. 국내 호텔에서 4건인데 러시아 호텔에서 1건, 국내 호텔에서 3건이 있고요.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이 1건인데, 이거는 카니발 차에서 일어난 사건이 되겠습니다. 이 5건에 대해서는 유죄 인정이 되었는데, 대법원과 항소심에서 유죄를 인정한 근거는 바로 이겁니다. 피해자의 진술에 일관성과 구체성이 있다. 앞뒤가 모순되는 점이 없다. 그래서 이 성인지 감성 이론을 유죄 인정의 근거로 도입했다는 것도 같이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오거돈 부산시장 사건입니다. 2020년 4월 7일에 부산시 여직원을 집무실에서 약 5분간 강제추행했다는 혐의였는데, 4월 23일에 기자회견하면서 성추행을 인정하면서 자진 사퇴를 했습니다. 그리고 부산경찰청에서 수사가 진행되는 중에 6월 2일에 영장이 기각이 되었습니다. 이 영장 기각 사를 두고 논란이 많습니다. 오 시장의 변호인 최인석과 영장 전담판사 조현철 씨가 부산대 법대 동문이면서 부산고등법원에서 최인석 씨는 부장판사로, 조현철 씨는 평판사로 함께 근무한 친분이 있어서 영장 기각된 게 아니냐, 이런 논란이 있었습니다.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현재도 부산지방경찰청에서 수사 중에 있는데,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 들어보면 다양한 제보, 인사비리, 채용비리, 성범죄 관련해서 다양한 어떤 제보가 계속 들어오고 있어서 수사의 종결이 쉽지 않다는 말이 들리기도 합니다. 다음은 박원순 서울시장 사건, 제가 한번 영상으로 말씀드린 적이 있죠. 2020년 7월 8일 16시 30분에 서울경찰청에 고소장이 접수가 돼서 수사가 개시되었습니다. 그리고 7월 9일 박 시장이 실종 신고가 접수됐고, 7월 10일에 시신이 발견되었고, 7월 13일에는 고소인 측에서 1차 기자회견, 7월 20일에 2차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주요 고소고발 내용을 보면 강제추행,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이거는 형법이고 이거는 성폭법입니다. 통신매체 이용 음란행위, 이것도 성폭법. 강제추행 방조는 서울시 관계자죠. 2차 피해에 대한 고소사건은
주요 네티즌들입니다. 공무상 비밀 누설 고발 사건, 이거는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이 돼서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인데, 수사 주체가 중앙지검이 맞나 안 맞나 논란이 있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고위공직자 성범죄 예방 대책이 도대체 뭐가 있겠는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고위공직자 성범죄는 그들이 가진 막강한 인사권, 징계권, 그러한 권한과 권력으로 인해서 직장 동료나 낮은 계급의 직속 상사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성범죄 등에 비해서는 은폐, 묵살, 방조, 회유가 매우 쉽습니다. 그런 점에서 제가 생각할 때는 통상적인 어떤 대책으로는 실효성이 없지 않는가, 그런 판단을 해봅니다. 그래서 좀 특별한 대책이 강구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가장 먼저 기본적인 것은 해야 되겠죠. 고위공직자 등에 대해서 성인지 감수성 등 교육을 대폭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양성평등기본법, 여성폭력방지기본법 등에 근거해서 모든 공직자에 대해서는 성인지 감수성 교육, 성폭력, 성희롱 예방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보면 이러한 교육을 실시할 때 최고 책임자, 고위공직자들은 뭐 이런저런 이유로 바쁘다는 핑계로 불참하는 경우가 사실 많아서 이런 교육을 안 듣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막기 위해서는 교육의 사각지대에 있지 않습니까? 고위공직자들만 따로 모아서 예를 들면 중앙공무원 교육원에서 집합교육을 1년에 1, 2회 정도 해야만 이런 성인지 감수성, 성희롱 예방교육, 성추행 예방교육에 내실이 가야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무관용 원칙 또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법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중간관리직 이하 공무원의 성범죄 발생 시에는 파면, 해임 등 강력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경찰관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고 책임자나 고위공무원이 연루된 성범죄의 경우에는 다양한 방법으로 묵살, 묵인, 방조, 해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죠. 따라서 정말 고위공직자, 몇 급이 될지 모르지만 예를 들면 뭐 3급 또는 2급 이상 고위공직자는 1회 발생만으로 파면을 의무하는 이런 법률을 제정하면 함부로 고위공직자들이 이런 성범죄 등을 하지 못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세 번째는 여러분 아실까 모르겠는데 펜스 룰입니다. 펜스 룰을 시행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실제 답변처럼 제가 한번 말을 만들어 봤습니다. 펜스 룰은 원래 미국 펜스 부통령이 나는 아내 외의 여자와는 사적으로 식사를 하지 않고 아내 없이는 술자리에 가지 않는다는 데서 비롯되었습니다. 2018년부터 우리나라에서 시작된 미투 운동의 영향으로 직장에서 여직원과 회식이나 술자리를 아예 하지 않으려는 경향도 이런 펜스룰에 변형된 형태라고 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전북 김제시장이 비서실 직원 4명을 모두 남성으로 배치함으로써 원천적으로 성범죄 등의 발생 가능성을 차단했습니다. 김제시장의 조치를 두고 여성계에서는 새로운 형태의 여성 차별이다 라는 주장이 있지만 이것 또한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비서를 꼭 여자만 해야 한다는 것도 남성에 대한 차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김제시에서는 남성 직원이 차도 접대하고 문서도 갖다 주고 각종 심부름 타고 다 하고 있는데 아무 문제 없이 잘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부산시장이나 서울시장 사건에서 보듯이 시장실이라는 폐쇄된 공간에서 업무상 지위와 권력을 이용해서 발생하는 성범죄에 대해서 여성이 제대로 대응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따라서 비서실을 두고 있는 고위공직자에게는 펜스룰을 적용하는 것도 매우 효과적인 예방책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펜스룰 여러분 아셨죠? 네 번째입니다. 피해자의 용기 있는 행동, 이것 또한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고위공직자가 갖는 권력과 권한, 그 공직자를 도와주는 다양한 인적 네트워크로 인해서 그들에 의한 성범죄 등이 발생 시에 당사자 간 해결은 매우 어렵다고 봅니다. 또한 내부 감사나 감찰, 인사 기능을 통한 해결 또한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서울시 박원순 시장 사건에서 이런 현상이 발생했죠. 20명에게 도움을 청했는데 다 묵살되었습니다. 따라서 최고 책임자나 고위공직자의 성범죄 등에 대해서는 내부적 해결을 먼저 시도하는 것이 사실은 바람직하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지만 이런 경우에는 내부적 해결보다는 피해자가 직접 성폭력 상담소 등 민간단체를 방문하거나 검경 등 수사기관 고소를 바라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만일에 이렇게 직접적으로 민간단체를 방문하거나 고소하지 않는다면 아마 진실이 밝혀지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저는 보여지기 때문입니다. 결론입니다.
고위공직자 성범죄 등은 그 특성으로 인해서 내부 해결 등 통상적인 방법으로 쉽게 해결되기 어려운 성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한 다양한 특별한 대책이 빨리 강구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 제 정보가 도움이 되셨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고 이거 외에도 더 좋은 방법이 있는지 고민해 보시고 면접에서 좋은 성과를 거두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